안녕하세요. 이슈 프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구독자 수가 벌써 2,000명을 돌파했네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해결해드리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무구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게시판 보면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무구 선생님 팬이에요. 무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건 프리티 채널인데. 그건 이제 좀 얘기를 해. 얘기를 해요? 어. 뭐라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좋은 말이다. 저도 사랑해주세요. 저도 댓글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아하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선생님 혹시? 오늘 우리 유튜브 하는 날. 오늘 입추예요. 입주 벌써? 네. 벌써 1년이 다 끝나서 이제 입추예요, 진짜. 상반기, 하반기 정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2020년의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거의 60%가 넘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일 텐데, 자,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상반기를 잘 정리하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코로나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다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과연 앞으로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는 안 보고 오히려 언택 컨택 구분하는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이 그냥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이게 코로나 이슈로 엮여서 가는 건 좀 희석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지. 백신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항공이 자유롭게 운항이 되고 여행이 자유롭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바로 여행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의 컨택트 세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시장에서 이 어떤 그 논리를 얘기하는 시장 전략가나 어널리스트는 이제 다른 화두를 자꾸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택 컨택보다는 이제는 뭐 다른 화두가 이제는 나는 실적과 성장의 오차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적과 성장의 오차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 달려왔어 어떤 주가는 근데 달려온 것만큼 실적단의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거기에 오차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이 생길 거고, 그거를 종목마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 나는 내년도 상반기 한 3월 달에 봄만 되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쭉 어떤 흐름의 그 생각의 연골고리가 딱 끊기는 게 어디서 외부나 내적인 충격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대선이 그 마디를 하나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4월 달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나 부산시장이 부산시장하고 누가 되나? 같이 그 맥이 이제 바로 대권으로 갈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코로나보다는 이제는 다음 정부의 색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도주는 뭘까, 그 다음에 금년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끝난 다음에 그 갭을 메꾸는 새로운 거는 뭘까, 나는 그거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열망들이 이제 뭐 언택 컨택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시장을 트렌드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컨대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하반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큰 흐름에서 볼 때 시장은 언택트 컨택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실적이 진짜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거, 또 증시를 보면서 궁금한 건 이 V자 반등이 이어지면서 더 날아갈까거든요. 선생님, 우리 시장이 엄청 꺾였었잖아요. 근데 금방 회복을 하더니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수단은 미국 시장이 가면 계속 따라갈 것 같은데 V자인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K자 조심하자. V. K는 이건데? 아, 이거 슈퍼스타 K 할 때 K. K면 이렇게 되잖아. 그 K. 그러면 V자 들어가는 거 반대되는 종목이 막 생기는 거지. 아, 이제 V자에서 더 가는 게 있고. 더 가는 게 있고, 못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표현한다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냉탕과 열탕 사이. 아, 냉정과 열탕. 열정 사이. 냉탕과 온탕 사이. 아, 목욕탕 좋아해가지고요. 죄송해요. 뭐 같은 얘기잖아요, 선생님. 근데 사람이 한 호흡에 그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내공이 센 사람이 이걸 잘 조절해 갖고 뭔가 더 큰 내공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화 입마당해.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멘탈이 분갈되거나 뭔가 그 다른 하나의 뜨거움이 될지 차가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급등하는 종목들은 평가 이기인데 차가운 것들이 항상 그 평균값을 깎아내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버스 꼭 갖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한 뭐 녹십자그룹이나 SK그룹이나 유바이로지스 갖고 심지어 더블 났어도 간단히 얘기해서 나머지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했는데 한 1,000만 원만 투자했어. 근데 ETF는 3,001억 투자했어. 금액이. 마음 아프다. 그럼 여기서 따블이나 따더블 났어도 여기서 손해니까. 20% 30%면 다 깎아 먹잖아. 이런 게 이제 냉탕과 온탕에서 그러면 마인드가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인버스 손해 본 거를 다른 개별 종목 메꿨어. 나는 편하게 물르게 이제 다른 걸로 해서 하고 이 인버스도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야. 이런 거면 잘 흐름을 근데 대부분 조절할 안 텐데. 그래요. 하락한 거랑 상승한 거랑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 본 거를 수익 실현하고 손실을 일부분 그거를 해가지고 또이또이를 만들자. 그래도 이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수익 난 거를 형성해서 떨어진 거를 물을 타서 더 이건 상승한 뜨거운 건 더 가고 이거는 더 떨어져 버리면 이게 주화입마당 안에서. 근데 선생님 평상시에 전략을 짜주실 때 수익금을 가지고 하락한 거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큰 차이가 있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어. 수익금을 갖다 해서 하락 종목에 넣는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대상보다는 이제 거의 뭐 지수상으로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거나 뭔가 그 밀집 구간이거나 이게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갖다 얘기해서 급등했다 눌림목 주고 조종하는 종목들 이런 걸로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버스 곱을 물타는 건 반대. 그러니까 지금 장은 인버스를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그 인버스를 추가 더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서 뭔가 모색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라고. 그런데 나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어. 인버스 평가손은 평가손대로 냅두고 물타지 말고 그 종목으로 계속 해찍었다.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이죠. 종목으로 해찍었다. 그래서 인버스 손해 난 금액만큼 종목에서 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 왔을 때 인버스를 한꺼번에 던져버리거나 반을 줄였다가 다시 있는 것 같고 평잔 조절하는 전략으로 끌고 간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동학개미나 전체 세계적인 유동성이 너무 풀리니까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 에너지가 이 인버스가 효과 보려면 그 3월달 같은 장 시장이 하락할수록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급락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급락보다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메꿔지는 그러면 인버스가 그 엣지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이전에 한 8월, 9월 실적이 나타나는 장세가 되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치. 출렁거림에 그 인버스 예를 들어서 1950과 2050 사이는 구경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 가파르게 하락하는 구간은 근데 나타나지 않을 거다. 대부분들 그 인버스를 통계를 내보니까 빠른 분은 1700에서 2000 사이에서 많이 들어간 거야. 1700에서 2000 사이. 2000 돌파 못한다. 그러니까 인버스 급 기준으로는 8,000원부터 7,000원에 매수된 게 많아. 근데 지금 4,000원대거든. 그러면 대반등 줘도 7,000원은 돌파 못하고 6,000원, 7,000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7,000원, 8,000원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 더 금액이 사이즈 크시면 물타기보다는 6,000원과 7,000원대 반을 끊어갖고 한 번에 빠져나오지 말고 그거 더 돈을 투지 마. 평단을 조절해 가면서 시간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오히려 권하고 싶지. 이게 2,000을 깼다고 그래서 하락 장세로 돌입되는 도는 건 게 아니다. 아니고 다시 또 지수 따는 그냥 박스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종목의 순환이 또 엄청날 것 같으니까 요새 툭하면 종목장에서 따블이 찍게나. 근데 선생님 그게 처음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했는데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고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못해도 유지가 되는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유동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블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그치. 상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거지. 올라가고 올라가다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퉁 빠지는데 인덱스로 7에서 10%가 최대 하락. 20%짜리가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7에서 10%의 변동에 인버스가 큰 수익이 솔직히 안 나. 그러니까 인버스 곱은 곱하기 2배니까 그게 조금 더 탄력 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든 물려 계신 분은 있는 물량 갖고나 금액 갖고 평단 조절하는 감각이고 또 하나 전략은 떨어졌을 때 수량을 인버스 규모를 줄이면서 그 금액 갖고 상방하고 해서 7대3 내지 5대로 해지를 걸어 갖고 네. 시소를 이용하는 전략도 하나 있고 이러면서 시간으로 나는 솔직히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 1년. 시간이요? 이게 팍 떨어지면은 금방 그 반대 방향의 종목들은 복구가 되는데 그냥 한계 탄력성으로 올랐다 그러면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근데 우리 시장의 선생님 대북 리스크가 꽤 있잖아요.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쐈다 그러면 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그래 봤자 2,000이야. 내가 그게 그러니까 그 2,000을 깬다고 할 때 변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쟁 변수야. 국지전 변수 아니면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대결은 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북한의 도발 정도. 그래서 미사일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핵실험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 그러면 핵실험했을 때가 2,000 금방. 근데 2,400과 2,500 갔을 때는 2,000도 아니라고. 2,100이나 2,200. 그러니까 7%에서 10% 정도 변동. 그런데 이제 2,350에서 2,400에서 이번 파동이 끝나면 2,000을 살짝 깨는 파동은 분명히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기가 1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외국인들은 신흥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개인들이 사서 우리 증시를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려면 어쨌든 돈이 끌어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 구도가 계속돼야지. 그리고 채권 쪽에서 주식으로 오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형성이 돼야지. 이런 거면은 이거는 계속 종목 순환되면서 지수 변동성 작으면서 계속 갈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달러가 약세로 가면 지금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움직임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새 동학개미들이 로빈훗 잡으러 가잖아.
로빈 훗? 어. 로빈 훗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동학개미를 로빈 후드라고 아, 그러잖아. 그래요? 아, 맞아요. 오히려 그 미국 시장의 주식의 큰 손이 우리 동학개미라는 그래요? 논란도 있어. 응? 아, 원래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니까. 그래갖고 일부 종목은 작전도 한다고 그러십니다. 오, 진짜요? 와,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음. 미국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 기술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순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우리 동학개미가 팔면 휘청해. 근데 이건 선생님 또 테슬라 하면서 우리 국내에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국내 증시보다 미국이 나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크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어떤 면에서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이 현명한 것 같아.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 달러 해지잖아. 어떤 면에서는 주식 갖고 차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뭐 또 여러 가지 변동성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나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솔직히 너무 급등했어. 그러니까 중심이 테슬라냐. 테슬라가 아마존 같이 가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대장주의 전기차의 테슬라를 산 거고 해지 전략을 달러로 해지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정학적 변동성의 원화가 예를 들어서 강세다 약세로 가. 그런데 테슬라 주가 갖고 만약에 약간 손해를 봤어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 약세 환차 이익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나는 걸 여기서 커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지 전략이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래서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급등한 종목들은 나는 수익을 현금화시키고 오히려 테슬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더 낫다. 그리고 다음 대상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요새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그동안 뭐 일진머티리얼스나 뭐 에코프로 BM 막 하다가 이제 LG화학이 지금 70만 원이야. 근데 내가 65만 원부터 68만 원에 LG화학을 팔으라고 그랬어. 왜요? 한국경제한테.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이 12만 원, 13만 너무 싸서. 그 SK 이노베이션 올랐잖아요. 오늘 19만 원까지. 선생님 요즘 들어서 말씀만 하시면 아주 그냥 빵빵 터져요. 무당 작두 타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그냥 수치 분석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이클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헛다리 짚을 때도 있는데 내가 가장 주창하는 거는 헛다리 짚을 때도 참고 먹고 나와. 조절하고 나와. 그리고 내가 다쳐. 그럴 때는 나는 그 종목은 잠재워. 내 머릿속에 동굴 속으로 넌 가서 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얘가 혼자서 꿈틀꿈틀해갖고 튀어 올라와. 그러면 단점이 있어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그렇지. 최고 3년 걸기도 하고. 원래 연락 두절된 남친이 잠수를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나올지도 모르고 내일 모레 나올지도 모르고 1년 후에 나올지도 몰라. 그래도 나오면 반가워. 그리고 너무 해피한 내가 대견한 거야. 견뎠어. 지금 최근에 느끼는 게 자화전자. 그런 종목들 징글징글 자화전자 급등해서 나왔고 이제 삼지전자 나올 차례야. 삼지전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투자자들은 손절해 갖고 딴 거로 빨리 가려고 그래. 근데 그 손절했을 때 그 심리는 어떤 면에서는 손실률이 그러니까 최악이야. 그러니까 30에서 50%대 사람들 못 견디고 손절해. 그 사실 한 70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라냐 냅두고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서 마이너스 10, 20에서 오히려 끊어주면 몰라도 30, 50에서 손절이 이미 늦으신 거야. 그럴 때는 이 기업이 상폐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가지고 가라? 기다리면 와. 때가 오면 와. 아유, 그거는 좀 내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계속 보이는데 사람 심리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요거 팔아갖고 손절해서 요거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실제 매매하다 보면 그런 호흡에 연결된 분들은 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걸 메꿔야 되니까 본전 생각에. 그리고 또 이상하면 이게 역사이클 걸리면 이게 운빨도 있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럼 계속 운빨이 역사이클로 가.
그러면 간 것도 애매하게 가다가 왜냐면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살아있는 건 뭔가 갈 것 같은 건 따는데 위치가 나쁜 거야. 그래서 10% 20% 가도 손해난 거기 때문에 안 팔아. 그래갖고 밑에서 갔다가 갑자기 내가 산다가 이하로 팍 떨어지면 그 10% 20% 챙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또 마이너스 10, 20 이러다 보면 또 공포가 나오니까 또 손절해버려요. 이게 또 50%까지 갈까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돼? 손절. 근데 손절을 3번 하면 구자 데미지가 너무 커서 못 커. 그러면 이제는 차포자기가 되거나 이제 이 뒤에다가 현판을 지는 거야. 뭐라고요? 절대 주식하지 말자. 아,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커뮤니티에서 주식하는데 오면 주식하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나쁜 에너지의 그 기운이 몰라서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땐 좀 기다리자. 그래서 난 주식은 암만 분석하게도 내가 쌓은 거면 운빨, 깃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 따라야 돼. 그러면 그 할 때 보면 내 운빨이 좀 들어온 것 같다는 게 있어. 느껴져. 네.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내가 운빨이 돌았을 때는 금액을 늘리거나 뭐 사이클이 잘 맞고 내가 했는데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계속 쓸데없는 데 총질하지 마시고 쉬어. 네. 아니면 자. 아니면 딴 거 해.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면서 책을 읽거나 등산하거나 나는 따릉이를 타. 이제 딴 거를 자꾸 머리를 비워.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면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자다거나 식사할 때거나 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 이게 꼭 그 명상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하실 거야. 그런 어떤 이 뇌가 신비로운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우리 뇌의 신비는 다음에 얘기하고 주식시장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언제 끊어야 되나? 정신이 신비로운 세계는 다음에 듣자. 오케이. 자,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선생님 그래서 미국 시장 투자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잘 끌어줬어. 자, 앞으로 미국 시장이 트럼프 대선도 있고 시장을 부양을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미국 시장을 끌어온 건 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지금도 이미 뭐 나스닥은 만스닥을 넘어서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한번 부러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다우나 그러니까 S&P 나스닥 중에서 나스닥 위주로 좀 부러질까요?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빵 위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악재 나오면 땡기고 악재 나오면 땡기는데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다 괜찮아졌어. 와, 실적도 다 뒷받침되고 와, 이제 코로나도 다 하고 백신도 다 뭐 해서 이제 정상화됐어. 그때 한번 뭐 연준의 컨센서스가 바뀌든지 다른 화두로 우리가 코로나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코로나 뭐 일도 생각 안 했죠. 일도도 생각 안 했잖아. 그게 급나갔잖아. 그럼 나는 코로나 말고 다른 게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화두는 코로나 같은 거를 죽이는 비슷한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을까 할 때 전쟁이 하나 있어. 그래서 레바논 상황. 그거는 아직 뭐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지전에 무슨 전쟁이 왜 중요하냐? 유가와 환율을 건드리고 인플레이션을 건드려. 그러면 달러 약세가 계속돼야 되거든. 그래서 금, 달러, 유로화를 세 가지를 나는 X축, Y축 이렇게 노상 그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네. X축에는 예를 들어서 유로, X축은 유로, 그다음 Y축에는 내 달러? 기준의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Z축에는 금. 그럼 삼각형에 매일 종가를 그려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쏠리다가 뭔가 이렇게 벽이 부닥치다가 갑자기 삼각형이 어느 쪽 힘으로 확 쏠리는 타임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쏠린다는 의미는 급등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달러 약세, 금 강세, 유로 강세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달러가 강세로 터닝하면서 금은 늦게 터닝할 수도 있지만 유로화는 바로 반대로 가거든. 그러면 그 스위칭하는 기점이 어떤 이벤트로 그렇게 만들었나.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의 컨센서스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또 한 거야. 뭘 또. 또라이 짓. 그러니까 다들 그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에다가 열받아서 관세를 다시 매기거나, 응? 여러 가지, 니네들하고 이제 안 놀아. 나 이제 대통령 되는 거 포기했어. 에이, 설마 대통령. 아니, 예를 들어? 이게 전술이란 얘기지. 아, 대통령 되기 왜 포기해? 이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비상사태 만들어서 다음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극단성을 만약에 보일 때, 이런 투트랙 전략을, 희생양을 만들 때. 그럴 때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뭔가 달러와 유로와 그리고 금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 그렇지. 그때가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인덱스가 103 넘어가 100 가고, 그때가 온이 달러잖아.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까봐. 만들 분은 두 분밖에 없어. 트럼프와? 연준이 2분하고 트럼프 2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컨센서스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을 되기 위한 극단적 선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네, 갑자기 그런 변수들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선생님 1부를 마무리해야 돼요. 벌써 시간이 네, 돼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짚은 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장세까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금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부에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중국 시장 함께 진단해보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 업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2부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